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부동산 팔면 끊긴다던데요. 복지수급자 부동산 거래 시 소득 환산 기준. 일부, 기초연금,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인가, 불안한 외줄타기인가.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중장년층에게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이 돈은 어쩌면 우리의 노년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병원비나 약값 혹은 갑작스러운 경조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기초연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초연금은 우리에게 불안한 외줄타기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연금이 끊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늘 따라다닙니다. 특히 우리가 어렵게 마련했던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기초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소문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집을 팔면 당장 목돈이 생기니 좋겠지만 그 돈 때문에 매달 받던 연금이 끊기면 어쩌지 하는 고민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가진 재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결과 때문에 소중한 기초연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때때로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에게 이 기초연금은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누구는 집 팔고도 계속 받던데 누구는 조금만 돈 생겨도 바로 끊기더라 하는 상반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들은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 키웁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어떤 경우에 끊기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기초연금 문제가 가장 먼저 머리를 스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안정과 불안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버팀목이면서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의 변화 앞에서 이 기초연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복병이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부, 부동산 매도, 노후 계획의 희망인가, 예상치 못한 복병인가. 우리 중장년층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오랜 세월 땀 흘려 모은 재산의 결정체이자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때로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살면서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거나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혹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우리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희망이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매도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되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통장에 목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이 우리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생겼으니 당연히 연금이 끊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과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팔고 나면 그 돈으로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혹은 은행에 넣어두어 이자라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복지 시스템은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단순히 재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우리에게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우리의 수급 자격을 다시 평가합니다. 즉, 통장에 들어온 목돈이 갑자기 우리의 월소득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 환산 기준은 우리에게 혼란을 안겨줍니다. 집 팔아서 생긴 돈은 당장 쓸 돈인데 그걸 왜 소득으로 본다는 거지? 이 돈은 노후를 위해 아껴 써야 할 돈인데 왜 지금 당장 소구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매도를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려 했는데 오히려 그 결정이 기초연금이라는 중요한 버팀목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매도는 우리 중장년층에게 노후 계획의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우리의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3부 소득 환산 기준, 복잡한 계산법의 그림자와 우리의 혼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득 환산 기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월 소득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나타내는 이 기준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계산법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우리 중장년층에게 큰 혼란을 안겨줍니다. 내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바뀐다는 거지? 내가 가진 돈이 왜 갑자기 월급처럼 계산되는 거지? 하는 의문은 우리가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득 환산 기준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월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 통장에 목돈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은 당장은 현금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정부는 이 현금 자산이 우리에게 매달 일정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의 월 소득에 합산합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이자를 받거나 돈을 벌지 않아도 잠재적인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 아껴두어야 할 돈인데 왜 그것을 당장의 소득으로 간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은 일시적인 목돈일 뿐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우리의 수급 자격을 평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재산의 성격과 정부의 평가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 환산 기준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며 심지어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법은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집 팔면 연금 끊긴다더라 하는 막연한 소문만 듣고 불안해할 뿐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결국 소득 환산 기준은 우리에게 복잡한 계산법의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변환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우리는 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복잡한 기준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의 흐름 추적, AI 시대의 투명성과 숨길 수 없는 흔적.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나면 그 대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AI뿐만 아니라 복지 시스템에서도 우리의 돈의 흐름을 샅샅이 추적하며 우리가 가진 재산의 변화를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I 시대의 투명성은 우리가 가진 모든 금융거래가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종류의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팔고 생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두면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의 재산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그 대금이 우리의 통장에 입금되고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모든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특히 복지 시스템은 우리가 가진 재산의 형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동산을 팔아 현금 자산으로 바뀌었을 때
그 현금 자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한다고 해서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우리의 재산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잠재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돈의 물리적인 이동보다는 소유권과 가치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매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혹은 다른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두는 경우에도 시스템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칙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복지 혜택을 위한 소득 환산 기준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그 흔적을 남기며 시스템은 그 흔적을 통해 우리의 재산 변화를 추적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투명성은 우리가 가진 돈의 흐름이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의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도 후 생기는 목돈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은 우리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숨길 수 없는 돈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금융생활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5부. 재산 처분 후 현명한 자산 관리와 사전 상담의 중요성.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면 통장에 목돈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오랜 노력의 결실이자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와 사전 상담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혜가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탐색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부동산 매도 전 사전 상담입니다.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 팔면 끊긴다더라는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자신의 재산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소득 환산액과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혹시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도 대금의 현명한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 환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혹은 주택 유지보수 등 필수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지출은 자산 감소로 이어져 소득 환산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소득 환산액을 높이거나 증여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자산의 종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 대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보관할 경우 이 역시 소득 환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면 소득 환산율이 낮은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적인 자산 이동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재산 처분 후의 자산 관리는 우리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사용 계획을 세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라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불확실한 미래 속 불안감 해소와 마음의 평화 찾기. 국세청 AI의 강화된 추적 시스템과 복지 수급자의 소득 환산 기준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주거와 재산 관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연금이 끊기면 어쩌지? 집 팔고 나서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정보 습득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확한 소문이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소득 환산 기준, 그리고 부동산 매도 시 예상되는 영향 등을 직접 문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불필요한 걱정은 줄어들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회복지사, 혹은 금융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세금 문제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물론 소중한 혜택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 매도를 통해 우리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다른 가치에 집중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주거와 재산 문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등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재산 관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지혜로운 대응과 마음의 평화를 통해 우리의 노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 전문가와의 상담,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다른 가치에 집중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기초연금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